4.15 총선 오늘 딱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100일 남았습니다. 보수 통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인데 새로운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공식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8석으로 출발하면서 어제 창당을 하면서 하태경 의원은 좀 평소에 뻥이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유승민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뻥이 심하기 때문에 최근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했던 과반은 조금 심하고 8석은 80석으로 만들 의지는 있다.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의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그림들과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바른당 원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바른정당계 8명이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더 살림이 더 불어났습니까?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영입들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국민의당을 바른정당 8명이 들어가서 쪼개놓고 다 분열시키고 그냥 나온 거예요. 4분 5일로 쪼개놓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과연 새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이합 집산을 또 한 번 하는 것이다라고 볼 건가? 그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말 유승민 의원이 80석을 이제 거머쥐면서 제1야당을 넘보는 그런 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사람들이 늘 물어봤죠. 새 정치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지금 유승민 대표, 지금 현재는 유승민 의원입니다만 유승민 전 대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의 새로운이 뭐냐?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그 컨텐츠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보수 통합은 물론이고 실제로 총선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바로 새로운 보수당으로 이름은 계속해서 이제 바꿔왔습니다만은 인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젊은 층에 어떤 소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보수당이 새로움이 뭔지를 보여준 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 8분 되는데 이 면면을 보면은 사실 자생력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분들이 지역구에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지 PK 출마를 해가지고 한국당 후보랑 같이 나왔을 때 과연 당선이 될까? 여기 대해서는 좀 뭐 총선 연대라든지 그런 어떤 전략이 없이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 새로운 보수당은 본인들도 그거를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성장한다기보다는 향후 보수 통합을 어쨌거나 보수 진영은 보수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선에 앞에서 구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1대1 구도로 가냐 3각 구도가 가냐가 이게 어떤 승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거기서 한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우리공화당하고는 통합을 하고 새로운 보수당이랑 끝까지 통합을 못했다면은 그게 어떤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 통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수 통합 국면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서의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어떤 자생적인 역할은 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 대회 여하튼 더불어민주당 인사도 많이 참석했고 청와대 인사도 2명 정도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한국당 의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한국당 이름에 화환도 없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황교안 대표가 뭐 화환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5명한테 난을 보냈다 이런 기사가 궁색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보수통합 자유우파 진영 모두에게 문을 열겠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와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황교안 대표가 최근 언론에 통해서 얘기했던 이제 속내가 드러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유아무개처럼 유승민 의원에게 큰 실망감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삐쳐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유아무개라 그러셨잖아요. 어떤 평론가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시던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꾸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외부에 노출하는 게 아닐까. 실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 처음에 시작은 저는 2016년 총선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 레이저 눈빛 해가지고는 유승민 멀리하고 그다음에 진박 감별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배신의 아이콘.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까지 존경을 받는 거는 예. 본인을 어떻게 해치려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끌어안았던 어떤 그런 아량 때문이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를 넘어서 대선까지 바라본다면은 좀 이런 과거 어떤 정치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좀 고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의원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안철수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을까요?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도 못해요. 사실상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본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좋아할까요? 같이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탄핵 국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가두는 그 기간의 결정적인 기간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미 아시다시피 자기가 때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사렸는지를 다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예. 실제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현주 지금 뭐 당을 만들었어요. 예, 혼자. 당 이현주 의원이 만든 당 이름도 그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예, 무소속 이정현 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던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소통합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실제로 그 정도 소통합만으로도 명분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환을 안 보내죠. 5명 정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은 받아줄 수는 있어라고 하는 사인 정도이지. 그 개인적인 해석이시죠. 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통합을 하려면은 당연히 앞줄에 가서 축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새로운 보수당 앞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행동을 보고서 결과를 갖다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우파들에게 문을 열어놨습니다만은 보신 대로 이제 행동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있고 안철수 의원이 복귀를 하는데 여전히 미지수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제 뭐 기분이 좀 상해 있는 것 같고 통합추진위원회를 당 밖에다 일단 만들었습니다. 보수통합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제 여지를 남겼다 이런 해석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역시 본인이 제시했던 이제 보수 대통합의 3가지 조건 중에 이것을 엄격하게 3가지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톤 다운된 얘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총선의 키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에게 있다. 안철수 의원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예상은 일단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른미래당으로도 돌아가기가 힘들죠. 그러면 창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될 텐데 예. 과연 그 일전을 통해서 바른미래당 당권을 얻는다고 해서 이득이 뭐가 되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일단 오기만 하면 뭐든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미래도 굉장히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안철수 중심의 보수 통합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수 대통합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당의 이름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 지향하고 있는 바 여기에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통합이라고 하는 이 얘기보다 분열을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구심점, 예. 작은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 오늘 아침에 무슨 일간신문에 보니까 인터뷰에 자기는 국회의원을 할 생각도 없고 조선일보? 대통령을 할 생각도 예, 없고 조선일보였던 뭐 것 그냥 같아요. 대한민국을 구할 생각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거 남거든요. 나중에 진짜로 출마를 안 하실 건지 정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 이렇게 다시 오면 보수 분열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솔직히 그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예. 그 틈은 지금의 황교안 대표한테 책임이 큽니다.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그 틈은 지금의 보수당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예.